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선윤. 예, 최영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최멘토님께서 이제 막상막하 투맨쇼의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영동 멘토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막상막하 투맨쇼를 통해서 자주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의 성공 길라잡이가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 갖고 나오신 종목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위기 정말 좋은데요. 마지막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 저희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재밌는 소식 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외인들이 4천억 이상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4,100억 정도 매수가 잡혔는데 기간은 계속 팔고 있긴 합니다. 좀 고민이 많이 된 시기예요. 이 포인트에서 또 내일 시장 만기 그리고 금통위 금리 결정까지 뭐 인하 포인트가 나온다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마땅히 좀 베팅하기 힘든 시장인데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오늘 시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최멘토님. 오늘 시장 좀 흐름 보셨을 때 내일 시장에서 과연 오늘 시장 흐름이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금리 인하를 앞두고 나서 외인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4천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일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자에 대한 내용들을 차치하고 차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러한 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들, 지수상에 대한 움직임들이 6월달 말 수준을 기점으로 해서 2,100포인트까지 빠르게 좀 상승했었던 그런 이제 코스피 시장의 흐름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익성 매물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과정에서의 차익성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오늘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1선을 다소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오늘자 외인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나오면서 21선 강력한 돌파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조금 더 한 발 먼저 움직인 흐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개인적인 전략들, 내일자의 움직임 전략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움직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가처분 소득의 증가를 요하는 정부 정책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자의 금리 인하는 좀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 요인을 끌어당기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자의 상승 흐름들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자 역시도 일단은 금리 인하에 베팅은 하지만 물론 변동성을 감안한 전략들도 수정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좋은 한 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송 한동안 쉬신 분 맞나 모르겠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자, 근데 내용도 정말 퍼펙트했습니다. 그렇죠? 잘 지켜보시면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7월달 내내 제가 코스피, 코스닥 흐름 지금까지 6월부터 해서 100%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건 현금 확보 전략 말씀드렸고,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수요일까지 종목 사라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확인 좀 하고 가자는 거죠. 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1차적으로 하게 될 경우, 얼마나 지수가 반등을 줄 것이냐, 2100포인트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2200, 300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 거의 분위기 자체는 금리 인하 하는 쪽이에요, 사실. 네. 그런데, 저번에도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사실 이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경환 이 초이노믹스 효과로 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예. 진짜 욕 바가지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예. 이거 완전 이용했구나.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는데 예, 그러면은 여당에서 좀 욕을 안 먹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쪽으로 정책을 미는 쪽이 지금 된 상태인 거죠, 사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 예. 어떤 업종 좀 관심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전통적으로 좀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 건설 경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큰 모멘텀적인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내수 경기 활성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층의 자산에 대한 증식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경기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정책적인 부분들 나왔었고요. 세제 개편 쪽 나왔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정책적인 얘기들, 선거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여당에서 어찌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선거 자체를 다 압승을 한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남아있는 거는 경제 살리는 것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소비층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로 통해가지고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효과가 나오려면 6개월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자는 뭐 50bp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25bp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5bp를 하게 되면 차후에 한 분기 정도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효과 자체가 연말에 나오지 않았을 때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단행할 수 있는, 남을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인 전략들도 좀 필요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의 상승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0.25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보시고 계신가요, 혹시 저를? 네, 제가 정치 쪽으로는 가진 않겠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아셨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민감주 중심으로 얘기하셨어요. 예. 경기인 민감주 잘 보셔야 됩니다. 건설주 얘기하셨습니다. 철강주 얘기하셨는데 오늘 우리 최 멘토님 철강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끝까지 보시고
가져가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더 중요한 거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 준비한 키워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이버 준비해봤습니다. 라인 효과가 이게 진짜 가짜 고민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움직여줄지 사실 참 많은 분들이 질문을 공개방송 때마다 하시는 종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NHN엔터도 오늘 주가가 쫙 급등을 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흐름 80만원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는데 상승 분위기 그러니까 최 멘토님 이 라인에 대해서 IPO에 대해서 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예. 근데 또 다음은 카카오 효과 때문에 주가가 완전 날아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예. 카카오에서 결제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라인도 안 할 리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러면 사실 라인 가입자 수가 아마 지금 거의 5억 간당간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넘을 수도 시장은 있고. 다소 조금 아쉽지만 해외 네, 쪽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가입자 그러면 수가 그쪽을 되죠. 통해서 어쨌든 간에 매출이 좀 뛸 것 같긴 한데 시장 반응은 지금 재미없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앞서서는 이제 라인 IPO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네이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 부분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어찌 보면 40만원대에서 80만원대까지 정말 100% 이상 단계적인 상승 흔적을 그렇죠.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라는 것 자체는 물론 하나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정말 기하급수적인 상승 흐름들을 요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을 대표하는 네이버라는 특성상 쉬어가는 구간들, 숨고르기 구간이 좀 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음과 카카오톡에 대한 인수 합병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시장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좀 아름답습니다. 3월달 이후 그리고 이제 8월달 때까지 올을 때 85만원에서 70만원대 이 박스권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오늘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 쪽에서 외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라인 IPO에 대한 우려감들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희석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라인 IPO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요인들이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적인 부분들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히든카드로서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우리 멘토님께서 이 종목을 이제 특징 종목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가요, 이 키워드 종목을 이제 같이 서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세 가지를 정해가지고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는데 오늘 그냥 처음 하셔가지고 제가 무례를 좀 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임의대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조금 이슈가 되는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나왔었는데, 자, 네이버가 정말 잘 가요. 자, 말씀 주셨죠? 그럼 이거 사도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 NHN엔터가 그렇게 밀리더니만 오늘 주가 흐름이 9%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NHN엔터 뭐 하는 회사입니까, 여러분? 그냥 게임입니다. 자,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안 갔죠? 사실 게임주 중에서요,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예요. 현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 게임 자체에서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포커팡이라는 게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 때 모바일 게임 30종을 연이어 출시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곧 나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매출 확대가 될 거고, 네이버가 그냥 넉넉고 그냥 알아서 해줄까요? 도와주겠죠. 네. 엄청 많이 도와줄 거예요. 밴드, 라인, 또 뭐 합니까? 도와줄 겁니다. 그런 포인트 본다면 NHN엔터의 오늘 상승폭, 기관들의 매수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거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자면 그렇게 좀 매도하던 기관들이 5만 주 가까운 물량을, 오늘은 6만 주 가까운 물량을 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매수해주고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 PD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짱입니다. 자, 확대 보면 개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 외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팔던 기관들이 한 달 동안 물량은 17만 주 매도가 잡히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이틀 동안은 상당히 많은 물량 잡아주면서 80만 원의 주가 맞춰놨습니다. 다음 포인트 어디까지 갈까요? 85만 원까지는 가야죠. 1차적으로는 가줘야죠.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 얼마? 110만 원 나왔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이거 네이버 나왔을 때 그 어떤 방송가 전문가보다 제가 100만 원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갈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좀 기다려보시면 되고, NHN 엔터도 많이들 물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친구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수급적인 부분도 NHN 엔터가 그렇게 안 들어오던 기간도 16만 주. 좀 더 사실 하루 만에 수급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뭡니까? 수급의 달인으로서 방송을 하잖아요. 맨날 수급 보잖아요. 좀 더 보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오늘 신호는 나쁘지 않았다.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이버 잘 보시고 앞으로의 향후 흐름도 같이 한번 즐겨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네이버 정도는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볼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엔터주입니다. 좀 가벼운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YG엔터가 오늘 상한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뭐 루이비통 얘기가 돌았어요. YG엔터 쪽에서는 지금 협의는 아니고 그냥 조금 이제 문의들이 오고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대답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YG엔터가 움직이니까 조금 로엔도 오늘 8% 정도까지 상승하고 SM 같은 경우도 주가가 튀어오르고 많이 밀렸던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엔터주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생각해보시면 이건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은 YG고 SM이고 그렇게 다 좋지는 않은 흐름이거든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안 좋았던 소식 때문에 세월호 사고 때문에 음원 발매도 늦어지고 판매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소비 관련주들이 한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월부터 좋아지면서 쇼핑 관련주들이 먼저 택배 관련주들이 상승을 줬었고 이상하게 이번 주부터 해서 엔터주들이 꿈틀대더라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자, 이제 엔터주 차례입니다. 엔터주는 하반기 실적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콘서트 같은 게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있죠? 겨울에도 많죠? 그렇잖아요. 왜요? 날씨 좀 선선해지니까.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잘 아시겠지만 윤달이 껴가지고요. 네, 좀 더 가을이 길어요. 콘서트 거리가 많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연이어 나오는 여러 콘서트들, 서태지 콘서트 10월달, 뭐 G.O.D 같은 경우도 있고 줄지어 있는 여러 가지 콘서트들, 그리고 한류 열풍에 대한 부분, 네,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본다면 엔터주들 지금이라도 어떻게 이제 사야 되는 시기가 천천히 오지 않았나 싶은데, 자, 최 멘토님, 예. 엔터주가 조금 오늘 사실 좀 시장의 중심에 좀 섰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엔터주를 보고 계시고 또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늘자의 YG 엔터의 상한가는 개인적으로 단발성 모멘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의 유수의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콘텐츠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은 너무나 좋은 희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근본적인 내용들이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SM이라든지 YG가 실질적으로 바닥권에서 최근 들어서 100%, 200%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찌 보면 그동안의 이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 있는 라인업 가수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아졌던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일본 증시 쪽에서, 일본 시장 쪽에서 한류 열풍이 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트리거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Y 쪽에서도 특별한 샛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가수들이 해외 쪽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 SM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엑소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SM이라는 큰 회사를 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네임밸류 자체가 좀 낮지 않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소녀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동방신기 자체도 마찬가지로 한류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당 부분 열기가 많이 식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이제 가을적인 부분, 계절적인 부분들로 인한 콘서트 수입으로 인해서 단발성 이슈들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의 상승 흐름들로 이어지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단기성 모멘텀들과 제가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치유책들이 조금 더
앙상블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과거의 영광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로엔이라는 종목하고 이제 KT 뮤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금 고무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콘텐츠와 IT 기술의 접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최근 들어서 뭐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의 자제분들을 보시게 되면 음악을 과거에는 다운을 받아서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같은 경우는 뭐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월정액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만의 트렌드는 아니고요. 이미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가 200%, 300% 고점까지 상승했었던 기업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기업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그 기업이 하는 일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버를 통해 가지고 영화를 다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다운을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24시간 동안 내 PC에 저장이 돼 있고 내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는 음악들을 듣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라는 그 사의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음악을 듣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초기 장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 기대치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로엔이라는 기업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엔터주들 상당 부분 차익성 매물들에 시달렸을 때 이 로엔이라는 기업은 탄탄한 주가 박스를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KT 뮤직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뿐만 아니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로엔 하면 여러분 뭐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아셨죠? 멜론 아시죠? 멜론? 네, 멜론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튼튼하고 또 로엔은 제가 엔터주 하면 로엔만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다른 거 말씀 안 드렸잖아요. 로엔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이유 팬은 아니지만 뭐 시스타 팬도 아니지만 네, 항상 말씀드렸던 종 로엔입니다. 기억하시죠? KL도 있고 많은데요. 뭐 너무 잘 알죠, 제가? 종목 빠삭하게 합니다, 로엔은요. 잘 지켜보시고, KT뮤직 말씀 주셨는데, KT뮤직은 진이라는 회사, 진이라는 음원 사이트 있어요. 네. 요런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엔터와 같이 해서 연예인들 같이 끼고, 스트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주가 흐름이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음반 시장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더 중요한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홈쇼핑입니다.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네, 추석인데 그래도 좀 보셔야죠. 네, 좀 가볍게 준비했어요. 네. 시선을 끌려고 얘기했는데 뭐야 홈쇼핑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가볍게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어야죠. 자, 정부에서 제7 홈쇼핑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요. 뭐냐? 그 중소기업 제품들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정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할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할 것 같아요. 흐름으로 볼 때. 당장 할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왜 이렇게 그럼 홈쇼핑주들이 빠질 이유는 전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조금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좀 보고 있는데요. 멘토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GS 홈쇼핑 그리고 이제 현대 홈쇼핑 대표적인 홈쇼핑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이 좀 전해져서 상당히 좀 놀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음봉에 대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외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제7 홈쇼핑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에 대한 채널 자체에 대한 확대 정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았었더라는 부분들은 인지상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양사에 미칠 수 있는 뭐 매출액 변화라든지 영업이익률의 변화에서는 다소 조금 미미하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 수준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는 상당 부분 원 상태로 원 자리로서의 회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치 자체가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소비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파이 자체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통 채널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비될 수 있는 양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 지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동사, 양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득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두 종목입니다. 이 이격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만 어느 정도 좁혀진다라고 하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력적인 가격에서 매수해볼 만한 매수 대기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기억에 난 게 갑자기 있는데요. 이전에 이제 편의점 사업을 했을 때 정부에서 편의점을 하나 이렇게 육성 정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갑자기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 1000개 정도가 사라졌어요. 망했다는 거죠. 네.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호소행주들 지금 일반 대기업들이 장악을 딱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정부에서 처음엔 또 이렇게 해주다가 또 편의점 마냥 슬쩍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중소기업 제품들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화끈하게 좀 제대로 광고해주는 회사 쪽에다가 물건을 주고 싶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처음 한다는데 조금 물건을 주고 싶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수매 관련주들은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준다면 그때는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 3분기, 4분기, 하반기는요 최대 성수기입니다. 아시잖아요. 네.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추석도 있고 널려 있습니다. 매출 올릴 곳이. 그러니까 이번 조정 잘 보십시오. CJ 쇼핑 뭐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다시 올라간다면 또 수급 다시 들어온다면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비중에 적당히, 항상 제가 10% 매수씩 말씀드리는데 20%도 가능한 종목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조금 대응을 천천히 해보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호수매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멘토님들 수익률 체크를 하고 올 거예요. 수익률 보고서 저희가 준비한 종목 하나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라오 홀딩스가 오늘장 마이너스 0.69%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1.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나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금종목 멘토의 솔로에타 종목이 오늘 장중 손절가인 23,000원을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가 됐고요. 조민규 멘토가 유니테스트의 목표가를 3,600원으로 한 번 더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무노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오늘 장중에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28.2%의 높은 수익률로 차익 실현에 성공을 했고요. 이상루 멘토가 대원강업 종목과 DNA 링크 두 종목에 대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각각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하셔서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36.8%로 2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위 자리에 변동이 생겼단 말인데요. 과연 새로운 1위는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위는 나무노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28.2%를 기록했고요. 4위와 5위는 여전히 정동훈 멘토의 차지입니다. 테크빈과 한국전력이 각각 18.9%와 17.3%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오늘 장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상승을 하면서 무려 43.6%로 오늘장 당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지웅 멘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88.9%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74.2%를, 3위는 김지웅 멘토가 28.5%를 기록하면서 새롭게 순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삼화 네트웍스와 YB로드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동메달을 기록하면서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막상막하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AS부터 시작하고 하나하나씩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요, 코라홀딩스 하나 있어요. 아시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가. 로만손이 빠졌습니다. 모두투어에 이어서 손절가 터치해서 없어졌어요. 죽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실게요. 로만손 좀 보여드릴게요. 로만손 정말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제가 올해부터 해서 3번 20%, 20%, 20%씩 3번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를 이때 했어요. 그쵸? 자, 손절가 얼마 잡았죠? 12,000원 잡았습니다. 이날, 금요일날, 바로 다음날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딱 종가가 12,000원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10% 올라갑니다. 이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원칙은 원칙이라서 진짜 우리 작가님이 칼같이 끊으셨습니다. 네. 한 작가님,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전 방송에는 가져가고 있잖아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23,500원의 손절가를 잡았잖아요. 네. 이거 보세요. 선 그어볼게요. 여기에요. 네. 이래요. 네, 이렇습니다. 깬 적이 없네요. 종가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손절 처리되어버리고. 최근에 종목들이 계속 이래가지고요. 포트가 없어요. 하나밖에. 자, 코라홀딩스는요. 크게 그림 봤을 때 라오스의 삼성전자. 자, 요 포인트 잡았죠? 그쵸? 이 포인트에서 깨고 내려간다면 제가 코라홀딩 손절가 잡아드린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 진짜 내려가는 거지만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벌써 세 번째 바닥이고 하반기 실적,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양호할 겁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니까 점차 잘 지켜보시고 이 종목은요.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만수선 분명히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계세요. 계시면 공개방송 들어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오전 방송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 포인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거 또 손절가 가진 않겠죠. 네,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또 한번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 3위 탈환을 하기 위해서 로만선 때문에 뺏겼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씩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레저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윤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전거예요. 이쯤 말하면 이제 뭔지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레저. 더 이상 뭘 말할지는 그냥 레저. 레저 상품을 파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요트 같은 경우도 있고, 이거는 카메라. 만원경이죠. 그리고 요거 뭐죠? 이거 피디님 이거 이름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요 안에 사람 들어가서 오는 거 있죠? 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재밌죠? 요런 거 레저 상품들. 전반적으로 요런 흐름들. 레저 상품 되게 많아요. 그냥 3개만, 많이들 안 하시는 걸로 뽑아봤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윤달. 어찌 보면 이게 이 종목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윤달이에요. 날짜를 말씀드려보자면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네, 음력 9월이 또 있습니다. 음력 9월이 2번이라 그러죠? 올해가?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 가을이 여름은 길다는 소리. 가을이 길다는 소리예요. 가을이 올해는 좀 길어요. 올해 여러분들 진짜 딱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여름이? 지금 해운대 태풍 와가지고 나업 환자 떠내려와가지고 장사 다 망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장사가. 그렇죠? 댓글에는 쌤통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이게 왜? 윤달이 좀 껴있다 보니 그런 흐름도 있고 태풍이 또 왔는데 또 마른 태풍. 사실 서울 쪽, 내륙지방 쪽에 비가 오긴 했지만, 진짜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짧고 강하게 내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가을이 깁니다. 낮엔 좀 더울 수 있지만, 그래도 오후 한 4시 지나면 선선해진다고요. 그로 인해서 바로 뭘 탑니까? 자전거를 탑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자전거인데, 제가 재밌는 자전거를 좀 갖고 나와봤어요. 첫 번째 자전거 이게 사람이 잘 보시면 배에다 뭘 묶고 있어요. 매달려서 타는 거예요. 발로 탑니다.
그냥 일반 자전거 그냥 갖고 나가면 좀 그래서 발로 달리는 자전거예요. 브레이크도 있어요. 자, 밑에 있는 거는 특이하죠?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가. 네. 찾아보시면 있어요. 자전거 치면 나와요. 그냥, 아래로 연결시켜 놓은 거고. 세 번째 이거는, 뭐, 트랜스포머 자전거라고 해요. 자전거 바퀴까지 접힙니다. 바퀴까지 접혀요. 그냥, 그 우산처럼 돼요, 우산처럼. 우산 접은 거 있죠? 근데 그것처럼 되는 자전거예요. 이 고무까지 다 접혀요. 되게 특이한 자전거여서 갖고 나와봤는데요. 일반 자전거 보여드리면 뭐합니까? 네. 집중해서 안 들을 거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관련주요. 자전거 관련주 뭐가 있습니까?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 뭐 참 좋은 레저, 뭐 등등 있어요. 이 중에서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삼천리 자전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손절하지 않으리. 이거는 잘 수익 내고 나오리. 여러분,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한국항공우주 기억하시죠? 네. 지금도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팔고 싶지 않았지만은 포트 관리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먼저 제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뭐, 삼천리자전거 내용보다 한국항공우주의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의 매수 포인트는 바로 이 포인트였습니다. 38,000원이었죠? 그렇죠? 잘 보세요. 이 바닥 포인트. 추세에 대해서 하단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라인 잡고 갔을 때 이 친구는 이 포인트에서 수급만 들어오면은 최고의 찬스다. 수급 놓치지 않았고요. 매수 사인 드렸고 수익을 대박 안겨드렸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죠. 고점 포인트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해봐야 되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수급은 꺾이지 않더라. 자, 한국항공우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간이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계속 보유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억을 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자, 이 차트 기억하셨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뭐 삼천리 자전거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그림이 나와요. 거의 뭐 이게 삼천리고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요 포인트 한번 보자고요. 2013년부터 포인트랑 삼천리 자전거 포인트. 자, 보시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작년 9월, 올해 3월, 4월, 5월, 그리고 이번에 8월 포인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라인 갑니다. 포인트 맞았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항상 쉽게 설명드리잖아요, 제가. 네. 이 정도 그림을 사실은 고민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높다. 그래도 오늘 목표가까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자, 요 포인트가 왔어요.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수급이 있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차트가 바닥 추세에서 올라갈 때 수급 들어올 때 노리자 말씀드리죠.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확대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기관들이 이틀 연속 매수가 잡혔고요. 외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수급이 바뀌었다. 개인이 팔고 나가는 포인트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퍼펙트하게 바닥 포인트에서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 때 요 그림에서 요 자리에서 수급이 잡히기 시작하더라. 자, 2분기 실적 발표 했습니다. 했어요. 그냥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뉴스기사 검색하시면 되잖아요. 여기 2분기 보이세요? 매출액 전년 동기 9%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54% 올랐고요. 당기순이익은 97.8% 급증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뉴스기사에 딱 한 줄 나왔어요. 영웅문 기준으로. 너무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정말 잘 나온 건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윤달 말씀드렸잖아요. 윤달을. 그러면은 봄도 성수기인데 가을도 성수기잖아요. 자전거주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주가가. 한국항공우주처럼 추세 상단까지 갑니다. 다시 볼까요. 차트. 추세 상단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네. 간다고요. 매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가?
그냥 현재가 부근에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욕심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얼마까지 보냐면 전 고점 포인트 21,000원이에요. 꼴랑 여기 봅니다. 꼴랑 여기 보고 있다고요. 많이 안 봅니다. 21,000원. 올라서면 그때 제가 목표가를 상향시킬게요. 지금으로서는 21,000원까지만. 금방 가는 거 아닌데 금방 10%도 안 되는데 여러분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안타까운 것보다 아쉬운 게 낫다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종목은 하시면 안 되고 수급 들어오는 중대형주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고. 그러면 손절가는 얼마? 설마 깨진 않겠죠? 18,000원 잡아드렸는데 또 깨진 않겠죠? 네. 18,000원을 종가로 이탈할 경우 하겠습니다. 종가. 18,000원을 종가 이탈할 경우에 그때는 전량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이번엔 종가입니다. 터치가 아니고요. 한 작가님 종가로 가겠습니다. 아셨죠? 자, 3,000원 거 말씀드려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매수해보시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현호 멘토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막상막하 투매수를 통해서 처음 소개해드릴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준비해온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 저희가 3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키워드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예, 세 번째 키워드 매력적인 기업 가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제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실적을 좀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이 부분이 동사가 요번에 발표를 했던 2분기 실적입니다. 자, 단위 자체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2조 단위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도 2014년도 2분기에 3조 3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한 바퀴 뛰어 넘어가죠. 자, 2014년도 2분기입니다. 어떤 결과치를 내보냈죠? 4조 1천억 원의 순 매출액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매출액에 대한 증가 자체는 작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까지 점진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매출액의 상승 흐름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지고 이 동사가 영업 활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매출액 밑에를 보시게 되면 영업 이익률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2013년도 2분기 5.5%의 영업 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한 바퀴 또 뻥 뛰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분기입니다. 영업 이익률 8.4%. 어떻습니까? 작년도 5.5%에서 8.4%의 영업 이익률을 보여줬다는 점. 이 부분들 주가가 안 움직일래야 안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치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하락입니다. 첫 번째 중국 열연 가격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 종목의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철강석의 가격이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러한 차트들, 이러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주가에
상승 촉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이 중간 업체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원자재를 사들여서 국내에서 가공을 해서 뭐 타국이라든지 미국, 중국,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겠죠. 아니면 국내에서 소비를 하든가.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원자재 가격 하락은 동사의 영업이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하락이 가지고 오는 동사의 상승 모멘텀은 이러한 부분들, 이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에 대한 움직임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스프레드입니다. 이 스프레드,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인데요. 분기 평균 스프레드와 스프레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가 어떤 부분이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원재재 가격에 대한 내용들하고 동사가 생산해내는 생산품의 가격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아니면 이 회색 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프레드가 넓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마진율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스프레드의 관계는 역외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앞서 보셨죠? 원자재 가격 우하향하는 모습, 스프레드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 부분 우상향하는 모습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4분기 경기 활성화,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모멘텀, 국내 경기 모멘텀은 동사의 상승 촉매제로서, 상승 모멘텀으로서 충분히 같이 보실 만한 그러한 이제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세 번째입니다. 매력적인 기업 가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사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분포도입니다. 자, 2010년도, 11년도 어떻습니까? 주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좋았죠. 그동안 11년, 12년, 13년, 3년 3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역사적인 밸류에이 밴드라고 할 수 있는 0.6 PBR입니다. PBR에 대한 0.6 바닥을 찍어내주고 주가가 리바운딩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끝자리 가서 다소 좀 꺾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뒷받침 되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동사의 주가가 11년도의 고점과 14년도의 현재 저점 라인을 이어주고 있는 PBR 밴드에서 하단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상반기 2014년도에 하반기를 꽃피울 수 있는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기업 가치는 곧 PBR에 대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3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의 히든 카드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키워드 3개를 다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현대제철 아니면 포스코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는 사라고 해도 안 사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제철을 제가 골라왔고요. 이 현대제철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은 일단은 키워드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은 점증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예측치들이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현대아이스코의 냉연 쪽에 대한 합병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고로 실적 자체가 2분기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고로 실적 자체가 3분기, 4분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평가 구간에서 일정 수준의 마진 폭과 일정 수준의 매출액 정도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동사의 상승 흐름들은 좀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북아는 정부 정책이 상당 부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정부 정책이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막바르게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들이 아마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남아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미 우리나라 정부는 발동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시진핑이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세 번째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졌을 때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상승 모멘텀들은 상당히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매수해야 될 구간들, 그리고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입니다. 과거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7월 달에서부터 진행이 됐었던 주가의 흐름들 상당히 좋죠. 6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대까지 거의 한 5개월 동안 끊임없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죠? 이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시장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상해 쪽에 대한 움직임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소비 현상은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조정 흐름들 나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밑에 거래량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정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래량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의 1.04%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자,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 오늘자 10만 주의 강력한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7월 22일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들의 수급 현황들 단 며칠만을 제외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서 이 현대제철에 대한 얘기들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서울경제의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남들이 안 살 때, 시장에서 조용할 때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내일 시초가 공략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동사에 대한 내용들이 갭으로 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는 77,500원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큰 욕심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5,000원대 정도를 가지고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이 85,000원이 일정 수준에 대한 목표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 제가 2차 목표가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하겠죠? 손절 라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명확합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21선 자체를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절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74,0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히든카드 현대제철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